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박신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다시금 뒤덮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한 아마존,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야기,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와중에도 혼자만 대폭등을 한 3M. 3M은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저점에 잘 들어가서 아주 좋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튼 3M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를 가장 먼저 몰고 온 건 바로 1분기 고용비용 지수였습니다. 줄여서 영어로 ECI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고용비용 지수니까 임금 인플레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수치는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건데요. 근데 ECI가 예상치보다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로도 그렇고 많이 상승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내일 가뜩이나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임금 인플레에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채권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주식 시장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충격을 받진 않았어요. 물론 약간 빠지긴 했는데 심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엔 NXP 세미컨덕터스의 좋은 실적에 힘입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고, 아무튼 주식 시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또 추가로 발표된 지표들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그렇고 전월 대비로도 그렇고 매우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시카고 지역 구매 관리자 지수도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나타내는 매우 안 좋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처음에는 시장이 오히려 야, 경기가 그래도 좀 둔화하나 본데? 이러면 인플레에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오히려 약간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아니야, 그래도 고용비용 지수가 너무 강하게 나왔어, 임금 인플레는 계속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긴데 경기는 오히려 위축? 이러면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던 상황이잖아,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거기에 또 다음날 FOMC까지 예정되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불안함까지 가세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가릴 것 없이 크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너무 과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경우를 봐도 이게 공급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겨우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있었던 오일 쇼크가 있었죠. 저 당시에 제4차 중동전쟁, 욤키프르 전쟁이 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면서 공급에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며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1970년대처럼 중동이 단합해서 석유 생산량을 확 줄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인 피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공급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웬만하면 오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걱정을 하는 게 결국 임금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폭락의 트리거가 된 것도 결국 고용비용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ECI 세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공기관 일자리의 임금 비용 증가가 컸습니다. 여기서 1.1%였던 게 무려 1.4%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창출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잖아요. 이 민간 부분에서는 임금이 1.1%가 나오면서 지난 4분기랑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 ECI 수치가 폭등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이 수치가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지난 분기만 해도 0.7이었던 게 이번에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야, 복지 비용도 결국 비용 아니야. 임금으로 빠지든 복지 비용으로 빠지든 결국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인플레에도 악영향을 끼칠 텐데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복지 비용도 비용이죠. 그래서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해석을 하자면 복지 비용이 올라가서 ECI 수치가 높게 나온 게 임금 자체가 올라서 ECI 수치가 높게 나온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 잡는 데는 더 최악이에요. 기업 입장에선 같은 돈일지언정 차라리 그냥 복지 비용으로 빠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둘 다 줄어들면 더 좋게야 했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임금 상승률은 큰 변화가 없는데 복지 비용이 많이 늘어버린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수치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민자들은 어차피 가격이 저렴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임금 자체의 상승률은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임금 인플레도 계속해서 잘 잡혀가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후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역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었던 AWS 클라우드 사업 부문 매출은 월가 예상치가 13%였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고치인 37.6%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참 좋았죠.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건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에 살짝 못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존은 좋은 실적 발표에도 장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AMD는 실적 발표 후 7%나 폭락했는데요. 일단 EPS와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MI300X도 나름 판매량이 잘 나와줬습니다. 작년 4분기에 출시한 이후 10억 달러 이상 팔렸고 올해 매출은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치를 냈는데요. 월가에서 예상했던 35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AI 칩에 대한 수요는 잘 나와줬다는 건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근데 게임 부문 매출이 너무 크게 떨어졌어요. AMD도 엔비디아처럼 GPU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급등했던 테슬라는 대략 500명 정도의 슈퍼차저 팀 인력을 해고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해고라는 건 좋게 보자면 인건비 절약인데 다르게 보자면 그만큼 사업 성장성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서 매번 시장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시장은 테슬라에게 후자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근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폭등한 부분도 주가 하락의 명분이 됐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전 실적을 공개 안 하기로 결정해서 시장이 실망하고 20%나 폭락을 시켰잖아요.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미스했습니다. 슈마컴 같이 짧은 기간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이렇게 살짝만 삑사리가 나도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마컴도 가이던스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M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3M은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저점에서 잘 잡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3M은 어제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수치를 내면서 어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던 와중에도 혼자서 5% 가까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3M의 매력입니다. 3M이 워낙 역사와 전통이 깊고 사업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고요. 원래 늘 S&P 500의 수익률을 압도해왔던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소송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저력이 다 죽어버린 건 결코 아니고요. 인플레에 따라 가격 결정권도 있어서 수익률을 잘 지켜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3M을 단순히 포스트잇 메모지나 파는 다이소급의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잘못된 선입견이고요. 3M은 완전 기술 기업입니다. 건설 공사 현장, 의료계, 반도체 회사들, 자동차, 아무튼 뭐 모든 산업군에 걸쳐서 그에 알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우리 삶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3M 제품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아무튼 3M은 제가 초장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배당률도 엄청 높기 때문에 나름 가져갈 맛이 납니다. 네, 아무튼 3M으로 좋게 수익 보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